오늘 어린이날이죠. 제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음, 또 수학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N해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N해독이라고 하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책을 한 번 보고 봤던 책을 또 보고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해서 세 번이면 3해독, 네 번이면 4해독, 이렇게 N번이면 M해독. 이게 과연 괜찮은 공부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요. N해독 수학 공부 과연 괜찮은가? 입니다. 음,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표는 내과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분을 대충 다 알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문호 박사님입니다. 뇌과학자죠. 뇌에 대해서 음, 우리나라에 좀 권위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분의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왜 제가 박문호 박사님을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주로 학습하고 관련을 많이 지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요. 그 사실은 반복학습이 수학에서 필요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는 유독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복습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반복학습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왜 아이들은 복습을 싫어할까? 이거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오감각을 다 활용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요. 선생님이 판서하는 거 눈으로 보고 또는 선생님이 가해 선생님이나 인간 강사들이 판서하는 거 그리고 목소리를 듣잖아요. 설명하는 그 목소리. 음. 근데 주로 이 두 개의 감각 여기 보이십니까? 음. 보는 거 모여져서 이 연합피질이라는 곳에 가고 듣는 거 모여서 이 연합피질 그걸 연합피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감각, 이거 촉각 같은 건데요. 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학습 영역 중에 있긴 있는데 그 세 개의 감각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선행을 학습을 이게 왜 위험한지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음, 우리가 새로운 것은 곧장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어디다 우리 장기 저장되느냐. 박문호 박사님이 그 대뇌 피질이라는 곳에 이렇게 장기 저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실들은 쭉 올라가서 장기 기억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 자,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어, 봤던 거 또 본다. 아니면 들었던 거 또 들은다. 이게 지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연합피질에 이게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 시선 거물핵이라는 게 있죠. 아, 나 이거 전에 들었던 거야 라고 시선 거물핵한테 신호를 보내준답니다. 자, 그러면 아, 들었던 거 또 듣기가 지겨워요. 너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거는 상위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었던 거 또 듣는 거를 싫어해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들은 음, 이 반복의 중요성을 되게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해독을 그 반대하는 공부 유튜버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 알고 있는데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N해독 그거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공부 유튜버 분들은 자,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면요.
기억해서 문제 푸는 것은 사실 수학이 아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처음 보는 상황이나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N해독을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흥미를 잃게 만든다. 왜냐면은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짜여진 털대로 전에 풀었던 대로 하는 게 무슨 수학이냐.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내각적으로 타당합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죠. 전에 공부했던 그 기억에 의해서 음, 전에 풀었던 거 또 풀어라. 그러면 지루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이거는 분명히 내각적으로 타당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 해독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 번째 주제. 여기에 대한 탐정의 답변을 정문적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력이 아주 하위권이라면 N 해독을 사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위권들이 이거 되게 이겨내기 힘들어해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왜 이거를 N 해독을 시독을 해야 되냐면 이 현실적인 얘기예요. 학원에서 아주 하위권들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해 보니까 어,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러 번 반복을 시켰더니 결국엔 터득하더라. 이 방법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위권들 내도 특별한 애가 아니거든요. 상위권들 내, 중위권들 내라고 똑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먹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지겨워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단순히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음, 너 오늘 밤에 또 풀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 풀어. 또 점심때도 또 풀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 반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분 후에 복습을 한다 치면 그 다음 복습할 때는 하루 지난 다음에 음, 바로 또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 지난 다음에 그리고 3일 뒤에 또 이 텀이 점점 더 늘어나게 반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반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냐면 반복이라고 해서 계속 이거는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 내용을 잊을만 하면 우리가 뭐 다시 나타난다.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게 예를 들면 오늘은 수학 원의 성질 이걸 공부했다면 다음에는 공식을 한번 외워볼까? 그 다음에는 공식이 왜 이런지 한번 이렇게 의미를 추가하면서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실력이 이제 중위권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력이 중위권 이상이 중위권이라면 하위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아는 게 많고 풀 수 있는 문제 수준도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위권이라면은 반복 횟수가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있죠? 기억에 따라서 학습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역시 반복을 할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다면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최상위권조차도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을 해 드릴 건데요. 쭉 화살표가 지금 전두엽으로 갔죠. 전전두엽. 특히 전두엽 중에서 전전두엽입니다. 사실은 상위권 이상이라면은 반복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상위권들은 반복을 아주 머리써서 합니다. 저 전두엽이라는 곳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분명히 익숙하고 전에 공부했고 풀었던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한 문제를 풀 때 마치 이게 내가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각색해서 공부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이 반복을 할 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할 때랑 좀 어떻게 저 전두엽을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N해독이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요. N해독이 실패하는 방법은 저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음, 그 여기 적어놨죠. 10분 후 하루 이렇게 시간 간격을 떨어뜨려서 공부를 안 하고 또는 어, 어제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 노가다처럼 이런 반복을 하기 때문에 N해독이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머리 써서 말 그대로 머리 써서 반복을 한다면 충분한 익숙한 내용에서도 새롭게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